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MARP라고 하는 악궁 확장 장치로 위턱을 넓혀서 교정을 한 3급 부정교합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앞니 2개가 돌아가 있고 아래 앞니가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아래 앞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악궁이 좁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었고요. 환자분이 돌아가 있다고 말을 했던 두 번째 앞니 양쪽 2개는 위치도 돌아가 있기도 했지만 치아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은 외소치인 상태였습니다. 치아는 개수에 맞게 다 있고 사랑니는 또 매복돼 있거나 좀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뿔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분석해 봤을 때 위턱보다는 아래턱이 더 많이 발달한 이제 3급 부정교합 주걱턱의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가 많이 쓰러져 있다고 환자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위의 앞니는 그렇게 많이 쓰러지지 않았지만 아래 앞니 각도가 정상의 경우는 95도 내외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8.7도, 그러니까 이가 많이 안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입술은 많이 들어가 보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중심선에는 크게 이상은 없었지만 저희가 보통 아래턱의 이 폭경, 그 다음에 윗턱의 폭경을 길이를 재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재봅니다. 그래서 위아래 차이가 보통 19에서 20mm 정도 차이 나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 많이 차이가 나면 윗턱이 좀 좁아서 넓혀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mm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윗턱이 10mm 정도는 더 폭경이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꽤 심한 상태였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위턱을 골격적으로 넓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20대 이상 되고 남자분이면 뼈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치를 써서 벌려도 무조건 다 벌어진다고 장담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안으로 쏠려서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궁 옆으로 입술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입동굴 버컬 코리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적당히 있으면 매력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악궁이 너무 넓어서 입동굴이 하나도 없어도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요. 악궁이 너무 좁아서 입동굴이 너무 넓어도 그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조금 입동굴이 넓은 편이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 3급 부정교합 주걱턱에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턱 자체가 조금 많이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정 전 전체적인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들이 전체적으로 안으로 쓰러져 있고 특히 옆모습을 봤을 때 송곳니랑 전체적인 앞니가 다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옆모습에서도 잘 보이고 아래 교환면 사진에서도 쓰러진 것들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앞니 2개 돌아가 있는 것도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턱의 폭경이 많이 좁았기 때문에 그거를 넓히는 장치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턱의 폭경을 넓히는 장치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은 고정식의 장치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급속구개 확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RP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성인이 되면은 그냥 RP로는 잘 안 벌어져요. 그래서 미니 스크류를 같이 쓰는 미니 스크류 어시스티드 RP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천장에 스크류를 4개를 박아서 스크류가 골에 고정이 되니까 그렇게 고정원을 확실하게 잡고 벌리는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성인에서 그냥 RP를 쓰면 좌우뼈가 이렇게 갈라져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랑 잇몸에서만 늘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재발도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쓰는 장치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MARP라고 하는 스크류가 하나, 둘, 셋, 4개가 심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RP라는 장치에 레진으로 같이 묶어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장치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원통이거든요. 이 구멍에 이제 장치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90도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려서 90도가 돌아가면 이게 대략 0.2mm 정도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매일매일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정을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돌리면은 앞니가 벌어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주를 돌렸는데도 벌어진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앞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돌려보자
돌아보자 해서 6주까지 돌아왔더니 갑자기 확장량이 확 생긴 게 보이고 앞니도 많이 벌어진 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해서 다행히도 앞니가 벌어지고, 앞니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보통 왼쪽 오른쪽 입천장 뼈가 이렇게 붙어있던 게 분리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던 봉합이 오픈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에 있어서 장치가 그렇게 딱 맞진 않았어요. 앞에는 붙여져 있던 그 접착제도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러기는 했지만 뒤쪽에서는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크류도 4개나 있었기 때문에 구정원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고, 다행히 앞니가 벌어져서 봉합이 오픈된 것을 확인을 했고, 볼이 벌어지면은 빈 공간을 채우는데 대략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최소 이 장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아래부터 장치 교정 치료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니가 벌어지면 보기가 안 예뻐서 환자분들이 이거 언제 닫아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앞니는 이렇게 뼈가 벌어지면서 같이 벌어져도 유지하는 동안 다시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한 달 내외로는 보통 잘 닫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니 이렇게 잘 벌어진 거 확인됐고요. 앞니가 벌어진 만큼 골격적으로도 양쪽으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송곳니의 각도나 위에 있는 어금니 쪽의 각도를 보시면은 안으로 쓰러졌던 게 많이 세워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악궁 자체도 옆으로 많이 넓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중 4개월 차 모습이고요. 이때까지 MARP 장치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워낙에 깊게 물리기도 했고, 아래 이를 조금 뒤로 밀어야 안쪽으로 쓰러진 앞니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쪽부터 먼저 장치를 붙여서 배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닫혔죠, 앞니 공간은. 그래서 특별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닫히고, 어차피 위에도 교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 공간은 다 닫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5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위에도 RPE 장치를 제거하고 브라켓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이어를 점점 다 두꺼운 걸로 바꿔가면서 뒤로 밀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0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스크류를 2개를 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무줄을 걸어서 어금니를 뒤를 밀었고요. 어느 정도 밀어서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앞니도 배열할 수 있도록 지금 브라켓을 붙인 상태입니다. 작은 외소치인 위에 앞니 2개는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정상 크기로 수복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뒤로 공간이 조금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개월 차 됐을 때 아래 이도 전체적으로 잘 배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송곳니가 이전에는 이렇게 뒤로 많이 쓰러져 있었는데 송곳니 각도도 많이 좋아진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씩 남겨놓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앞니가 깊게 물렸던 것도 조금씩 점점 좋아지면서 아래 앞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7개월쯤 됐을 때 이제 치료를 종료했고요. 위에 앞니 2개는 보철을 통해서 이제 정상 크기와 모양으로 회복을 하였고, 배열도 가지런하게 잘 맞춰졌고, 이제 좁은 악궁들도 많이 확장이 되었고, 치아 물리는 거 이제 지그재그로 가지런하게 잘 물리고, 송곳니 뒤로 쓰러졌던 거 잘 세워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교정 전과 후의 앞모습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악궁 자체가 넓어진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치아가 배열도 가지런하게 잘 세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위아래 앞니 깊게 물렸던 것도 더 개선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보셨을 때 특히 이제 송곳니랑 아래 앞니들이 뒤로 많이 쓰러져 있던 것들이 각도가 많이 좋아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정상 각도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니도 적절하게 잘 수복이 되었고, 물리는 것도 이상 없이 잘 물리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중과 후에 이제 위아래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악궁을 확장해서 지금 V자 같은 모양에서 U자 같은 모양으로 악궁이 확장이 된 것을 보이고, 치아 배열이나 두 번째 앞니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복이 됐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앞니들이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었고, 지금 잘 보시면 어금니들도 다 조금씩 안으로 쓰러져서 바깥면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교정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잘 세워져서 지금 보시면 어금니도 잘 세워져서 바깥쪽 면이 조금 덜 보이게 됐고, 앞니 같은 경우도 수직에 가깝게 잘 세워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교정 전과 후에 얼굴 사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 동굴이라는 것들이 교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졌고요. 입 동굴이 많이 작아졌고 훨씬 더 심미적인 미소를 가지게 되었고요. 치아도 훨씬 더 가지런하게 보이고, 특히 옆모습을 보았을 때 수술을 안 했지만 수술을 한 것처럼 아래턱이 들어가 보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 분석한 걸 보면서 같이 설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전과 교정 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이제 사랑니,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되고 교합에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랑니들은 모두 발치를 했고요. 이제 뿌리가 특별하게 더 흡수되거나 잇몸이 특별하게 더 나빠진 거 없이 교정은 잘 진행되었고 치아 축도 양호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정 전과 후의 옆모습 방사선 사진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턱 자체가 조금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중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정 전이 검정색, 교정 후가 빨간색이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앞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아래턱이 조금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턱을 양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물리는 교합에 조금 변화가 생겨서 아래턱 자체가 보통은 이제 그 여기 있는 턱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회전을 하면서 아래턱 자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왔던 게 좀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약간 수술한 것처럼 턱이 들어가 보였던 게 수술이 아니고 이제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 턱끝이 좀 덜 나와 보이게 됐고 치아 이동을 통해 가지고 아래 입술도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턱과 아래 입술이 나온 것들이 좀 더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제 치아 이동을 살펴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는 어금니의 위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삐뚤빼뚤한 것도 해결을 하고 치아가 돌아간 것도 해결을 하고 특히 두 번째 치아를 외소치를 크게 더 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는 예전보다 앞으로 좀 뻗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금니를 좀 뒤로 옮겼기 때문에 어금니가 쓰러진 게 약간 뒤로 가면서 세워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었는데 배열을 하면서 이제 정상 각도로 회복된 모습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2년 조금 넘게 치료를 해서 마쳤고 악궁이 좁은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요즘 어린 친구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간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영구치나의 공간이 부족해서 악궁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궁을 확장시켜주는 공간을 더 벌려서 영구치가 잘 나오게 하고 치아가 삐뚤빼뚤하지 않고 가지런하게 배열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교정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을 때 키가 크고 있을 때는 그 성장을 이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악궁을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만 10살 전후로 얼굴이 이제 3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옆모습, 앞뒤 모습이 있고 위아래 모습이 있잖아요. 이 성장이 가장 먼저 끝납니다. 이게 만 10살 전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뺐다 꼈다 장치로는 이제 골격적인 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골격적으로 이제 벌리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입천장에 넣는 RP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고정식으로 넣고 매일 장치를 한 달 정도 돌려주면서 이제 붙어있는 봉합을 이렇게 깨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대 후반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10대 후반이 안 되더라도 확장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입천장에 미니 스크류를 4개를 심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단한 뼈에다가 심어야 돼가지고 환자분도 힘들고 이제 술자도 힘들고 마취도 되게 아픈 부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난이도와 환자분이 느끼는 장치의 편함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정 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했고 환자분이 또 협조가 좋고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 뼈가 잘 벌어지고 치아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상한 치료 기간과 범위 안에서 치료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빨리 끝나고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언제쯤 교정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냐면 맨 끝에 있는 유치 뒤쪽으로 큰 어금니가 하나하나 나고 앞니가 2개에서 4개 정도 유치에서 영구치로 갈아서 나올 때 빠르면 초등학교 1학년 좀 느리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거든요. 그 시기쯤에는 이제 교정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 가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꼭 그때 시작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그냥 내용을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잘 찾아서 너무 늦지 않게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